안녕하세요 여러분. 숙명여자대학교에 있는 박승옥입니다. 중천철학도서관에서 이달의 책을 소개하는데 제가 이번 달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책,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은 찰스 테일러라는 그 캐나다의 정치철학자이자 윤리학자, 그리고 공동체주의자로도 이제 널리 알려진 이 찰스 테일러의 불안한 현대 사회라는 책입니다. 원래 이제 1991년에 이 책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고 보면 한 30년 전, 한 세대 전에 나온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책 제목에서 보여듯이 불안한 현대 사회라고 이야기할 때 30년 전의 현대 사회와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사이에 약간의 시간적 간극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자라고 제안을 드리는 까닭은 찰스 테일러가 이 책에서 분석한 불안의 문제, 요즘 우리도 매우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 불안의 뿌리가 뭔지 찰스 테일러의 목소리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 또 같이 생각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달의 책으로 찰스 테일러의 불안한 현대사회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테일러는 이 책에서 우리가 오늘날 느끼고 있는, 말하자면 30년 전이기 때문에 한 세대 전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같은 시공간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공통의 뿌리, 즉 불안감의 근원적인 뿌리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느끼는 그런 곤경이겠죠. 그 불안감이라고 하는 건 그런 곤경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본래 이 책은 1991년에 그 메시 강연이라고, 본래 이제 캐나다의 18대 총독이었던 빈센트 메시를 기념하는 시리즈 강연의 일환으로 찰스 테일러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유명한 사상가들을 모아서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강연이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찰스 테일러가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으로 일련의 강의를 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책으로 묶은 것이 바로 이 불안한 현대사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는 30년 전, 한 세대 전하고 요즘 사회를 비교하는 데에는 시간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터넷이나 SNS처럼 디지털 기술이 지난 30년 사이에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잘 아시는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생성형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해서 한 30년 사이에 현대사회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현대사회의 특징을 분석한다는 것에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 이야기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모습에 커다란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무슨 공황장애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범불안장애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불안과 관련되어서 심리적인 어려움 또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책 제목에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 정말 우리가 불안한가? 일련의 뉴스들이나 또는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 불안의 원인 또는 불안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근거를 찾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지난 몇 년 사이에 코로나19라고 하는 끔찍한 감염병 위기를 겪기도 했고 또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런 더위의 뿌리가 뭔가 기후재난 또는 곳곳에서 일어나는 환경위기 또 유럽이나 또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했던 전쟁 곳곳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위험에 빠지게 만드는 상황들이 펼쳐져 있죠. 그러고 보니 불안이라고 하는 말이 늘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겪게 되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게다가 우리를 굉장히 편리하게 살게 해주는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이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을 해서 시간과 공간의 거리를 뛰어넘어 다른 사람들과 언제든 연결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있고, 또 인공지능은 우리를 얼마나 편리하게 해줍니까? 로봇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고립감을 더 많이 느끼고, 또 생성형 인공지능이나 로봇 덕분에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 아닌 위협이 우리를 또 불안하게 합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 사회입니까? 그 경쟁에서 탈락하기라도 하면, 또는 경쟁에서 지기라도 하면 내 인생의 커다란 부분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찰스 테일러가 불안한 현대사회라고 말했을 때 정말 우리가 불안한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쉽게 우리도 여전히 불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30년 전에 테일러가 이야기한 불안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불안의 뿌리가 뭔가, 이거를 자연스럽게 물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테일러가 분석한 이야기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뛰어넘어, 즉 1990년대와 2024년이라고 하는 시간에는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그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공감하게 되는 부분들을 듣게 될 겁니다. 아마 이런 사정에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 또는 오늘의 우리가 결코 과거와는 유리되지 않은, 즉 과거의 역사를 끌어안고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비록 그 시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과 삶의 양식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이전 세대의 삶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찰스 테일러와 똑같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불안의 뿌리가 무엇인가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이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테일러는 현대인들이 처해 있는 어떤 정신적 상황을 근대 이후 서구 사회를 지배해온 문명적 삶의 양식에서 찾습니다. 얼핏 서구 사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또 우리의 삶과 좀 다른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 사회에서의 삶이나 서구 사회에서의 삶이나 오늘날에는 큰 차이를 말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테일러가 이 책을 낸 1990년대 이후 이른바 세계화 또는 신자유주의,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비추어 봤을 때 세계는 빠르게 하나의 삶의 양태로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록 과거에는 서양 사회와 동양 사회를 가름할 수 있는 여러 기준들도 있고 그에 따라서 문화적 차이라고 하는 것이 있긴 했습니다만, 오늘날에 있어서 특히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면서 그런 차이는 빠르게 소거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느끼는 불안, 물론 지역적인 특수성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럼 오늘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서구 사회에서 느꼈던 불안 사이에는 모종의 공통의 뿌리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테일러는 이 책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류의 문명이 빠르고 아주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모종의 상실감 그리고 몰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드는 처지에 우리가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단락 그리고 첫 줄서부터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일종의 위기 상황으로 진단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위기 상황 또는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문제의 해법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비로소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테일러도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테일러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또는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주의의 문제고, 두 번째는 이른바 도구적 이성이라고 불리는 어떤 삶의 태도와 관련해서 도구적 이성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선 두 가지 개인주의와 도구적 이성의 지배라고 하는 이런 어떤 문화가 빚어낸 파생 효과로서 정치의 위기를 꼽습니다. 그리고 테일러는 이 책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그 매시 강연에서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차례차례 분석하고 그로부터 마지막에 이제 해법을 어떻게 찾아 나갈지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은 테일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몇 대목에서 여전히 고개를 끄덕이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중에서 저는 특히 개인주의에 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정치의 위기는 약간 과거와는 국면이 조금 다른 점이 아닌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것은 테일러가 이 책을 썼을 때만 하더라도 인터넷이나 SNS 같은 오늘날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아직은 1990년대에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테일러가 말한 앞선 두 가지의 이유, 즉 개인주의의 문제와 도구적 이성의 지배라고 하는 문제가 왜 테일러가 이 앞선 두 가지 이유가 정치의 위기를 불러왔는가를 먼저 이 자리에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유럽 사회에 특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 이후 세대도 계셔서 조금 낯선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석유 파동이라고 불려진 그래서 70년대 이제 중동 지방으로부터 일어난 석유 위기를 통해서 유럽 사회와 미국 사회에 이제 그 경제 위기가 일어납니다. 그 경제 위기는 대체로 사람들을 좀 보수적으로 만들죠. 사회를 혁신한다거나 이런 어떤 변화의 움직임보다는 어떻게든 내가 이 어려운 현실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장 우선시하고 사회 변화보다는 사회에 순응하고 적응하려고 하는 태도가 만연하게 됩니다. 테일러가 정치의 위기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바로 이제 그 부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지나간 문화와 연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뭐 1998년에 IMF 위기라든가 또는 2008년에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건 내가 그 경쟁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이 사회 체제 안에 순응하고 적응해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할 때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덜 갖게 되죠. 이게 테일러가 이 책을 썼을 때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실은 좀 정반대의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SNS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뜻을 맞춘 사람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그 정치적인 발언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제 폭력적인 양상으로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의 효능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과격한 발언을 하고 그래서 패를 나누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로 자신과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하죠. 그래서 단순히 테일러가 이야기했던 정치의 위기, 사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혁신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적어졌다라고 말하는 그런 정치의 위기와는 오늘날의 정치의 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극단화되고 양극화된 상태에서 상대를 혐오하고 심지어 가짜뉴스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이런 굉장히 극단적인 정치적 입장의 차이를 공격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태도가 빚어내는 정치의 위기와는 좀 다르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이면에서 살펴보면 그런 극단적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과 달리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려고 하는 태도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한 구석에 또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테일러가 세 번째 현대사회 특징으로 보면 말했던 정치의 위기도 여전히 어떤 부분에서는 남아있다 또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약간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런 정치 위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정치의 위기를 불러일으킨 뿌리로서 개인주의와 도구적 이성의 지배라고 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춰서 이 테일러의 이 불안한 현대사회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테일러에 따르면 근대 서구 사회에는 이른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생산성의 혁명을 이루게 됐습니다. 사실 지구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빈곤과 절대적인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이른바 이제 산업화된 국가들에선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산성의 혁명이 이루어낸 결과 소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삶의 중요한 양식이기도 하죠. 그래서 1960년대 이후로 현대사회를 가리켜 소비사회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소비사회의 한 특징, 그 다음에 근대 서유럽 사회가 추동해 온 정치적인 이념의 뿌리에는 개인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주의를 바로 테일러는 현대인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 아마 이 이야기를 읽게 되시는 여러분들이나 또는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 모두 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뭐 아주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건 행복입니다.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건 거의 모든 사람들의 목표이기도 하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현대인들이 자신의 삶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역설적으로 고립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외롭고 또 그 외로움으로 인해서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테일러는 이것이 개인주의, 그것도 극도로 이렇게 추구된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로 변질돼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런 개인주의의 일종의 부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테일러는 이것을 사람들이 마치 원자처럼 변화했다. 그래서 고립된 원자와 같고 그 다음에 사회적 네트워크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파편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주의를 오직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이기주의겠죠. 이런 태도에서 자기의 삶을 꾸려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불안감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한편으로 우리가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나쁜 일인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자 하는 태도를 1960년대 이후로 이제 사회철학이나 정치철학에서 자기 진실성의 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테일러도 바로 이 자기 진실성, 즉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충실해서 자신의 삶을 꾸려가려고 하는 태도를 자기 진실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기 진실성의 태제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개인주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게 그렇게 나쁜 건가? 이렇게 되물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테일러가 이 책을 썼던 1990년대에 크게 두 가지의 입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 자기 진실성의 태제가 말하자면 사람들을 이기주의화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고립감 또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그 뿌리가 바로 이런 자기 진실성이다라고 현대 문화 내지는 현대 문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반대 극단에서는 천만에 오히려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고 타인의 명령에 따라서 사는 삶은 진정한 자기의 어떤 주체적인 삶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위한
자기 진실성의 태제에 따라서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삶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자기 진실성의 태제야말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라고 여전히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테일러는 그 양극단이 모두 다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말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현대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태도, 바로 도구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태도를 말해야 됩니다. 도구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건 원칙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그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수단들이 있는데, 도구적 합리성은 그런 도구에 해당하는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나 수단들 중에 무엇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인가를 판단하는 역량입니다. 그런데 테일러는 바로 이 도구적 합리성이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를 지배하게 되면서 이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로 변질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구 사회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생산성의 혁명을 이루었고 소비 사회가 됐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이야기를 돌려서 우리가 사는 근본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행복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행복인가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여러 방식에서 내가 생각하는 삶의 중요한 행복의 기준은 이런 것이야, 각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행복은 주관적인 만족이라고 대답하기 쉬우니까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에서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우리의 물질적인 조건들, 특히 내가 뭔가 갖고 싶어 하고 또는 내가 뭔가 어떤 서비스를 누리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이 삶의 만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가장 중요한 수단 또는 그때 가장 중요한 도구 또는 그런 목적, 내가 행복하고자 할 때 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가 맨날 보고 있는 것처럼 나의 행복한 모습을 드러내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수단이나 도구는 바로 돈일 겁니다. 도구적 합리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무엇인가?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바를 겹쳐보면 그건 바로 돈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상한 역설이 생기게 됩니다. 돈을 왜 벌어야지? 라고 우리는 물었을 때, 왜 벌어야 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행복이 목적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면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이 일단 돈을 많이 벌면, 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인 돈을 얻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거꾸로 행복이라고 하는 본래 근원적인 목적은 사라지고 돈을 버는 일 자체가 목적이 되고 마는 사회, 이게 바로 도구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테일러는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의 요건이 말하자면 개인주의를 더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기의 삶에만 매몰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부정적인 의미의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쉽게 거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기주의가 아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정말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어떤가 라고 물었을 때 그 자기 자신의 충실한 삶과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굉장히 커다란 어려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요즘 쉽게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나와 삶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과 또는 그런 사람들을 정리해라
이런 것이 어떤 이제 자기 개발 또는 자기가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방식의 하나 행동 요령처럼 이야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정리한다, 그런 사람들과 인연을 끊는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고립 또는 파편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자기 진실성이라고 하는 태도에서 자기 삶을 꾸려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고립시켜가는 일이 되는 그런 위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일러가 이 책에서, 이 불안한 현대사회에서 자기 진실성이라고 하는 태제를 또는 그런 문화를 비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테일러는 분명히 자기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삶의 태도고, 거기에서 우리가 얻어내야 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함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그런 자기 진실성에 따른 삶을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밀어내는 태도,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다문화 사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양성 사회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회 속에서 오로지 자기에게만 충실하려고 하는 이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해법도 굉장히 간단해질 겁니다. 만약 우리가 느끼는 모종의 불안감이 내가 고립되어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 힘들고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문제 현상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타인을 또는 타자를 어떻게 나의 삶 안에서 함께 관계 맺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테일러가 이 불안한 현대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진실성이라고 하는 삶의 태도에 따라서 들려오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잘 귀 기울여서 듣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와는 생각이 다른 또는 자기와 삶의 태도가 다른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공존해 갈 수 있는가를 모색해 가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또는 현대사회의 과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위기라고 하는 것과 연관시켜 보면 그것이 바로 또 정치의 위기를 풀어나가는 해법이겠죠. 오늘날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 또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 생각을 해보면, 이 테일러의 이 불안한 현대 사회를 통해서 독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일독해 보시고 나의 삶은 어떤가 라고 한번 성찰해 보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사회를 냉정하게 관찰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중천철학도서관 이달화 책 찰스 테일러의 불안한 현대 사회에 대한 소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